그다음에 요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씩 이제 역사 내용이 좀 들어가고요. 역사화랑으로 바뀌면은 진짜 좀 역사 쪽이 비중이 커지죠, 내용이. 저 궁금해요, 이거. 네. 이 논술화랑에서 역사화랑으로 커리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보통 다들 역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유지를 하시나요?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 그때까지는 좀 유지하시다가 애가 너무 좋아서 학원 안 끊는다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저는 네, 잘 네. 끊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유겠죠. 딱 고학년쯤 되면 엄마 끊고 싶은데 애가 못 끊게 이런 학원 중에 저도 많이 하나가 돼요.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키워보면 아시지만 애가 다니겠다는 거가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되게 고마운 그쵸, 학원이죠. 고학년에서는. 요거는 이제 MSC 그 유명한 검사지인데 저희 큰애 검사 받았던 실제 검사지. 근데 검사가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고 이게 이제 중학교 사춘기 되면 엄마들이 다시 꺼내보고 한 번씩 뭐 울기도 하고 한다는 그 검사지예요. 언제 그러니까 보셨어요, 이거? 이거 저 3학년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씩 보는 건가요? 2학년 어떻게 때 해야 돼요?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학년 때 본 게 필즈에 저희 애가 이제 탑반 다닐 때 그 친구들이 같이 우르르 한번 검사 받아보자, 이제 뭐 IQ 검사 받듯이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필즈 탑반 친구들이 IQ가 뭐 이 검사상으로 150 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좀 사기다 우리가 그랬는데, 왜냐면은 그 문제 유형에서 수학 문제가 나중에 막 있는데 문제수가 되게 많고 되게 스피디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고력 문제인데 그게 필즈를 다닌 애들이 스피디해서 그게 그렇죠.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즈 친구들이 좀 높은 반 친구들이 MSC 검사, 그 지능 검사가 조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좀 희소식이라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검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제가 유형이 4가지인데요. 뇌가 완전 우뇌형, 강한 그다음에 이과형 우뇌형 있고 좌우뇌형 있고 강한 우뇌형, 이렇게 4가지로 아이를 카테고라이즈를 하는데 사실 4가지는 좀 넓긴 넓잖아요. 거의 딱 맞진 않는데 저희 큰애같이 좀 개성 강한 형은 되게 딱딱 들어맞아서 아우 신기하다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일단 좌우뇌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좌우뇌가 고루 발달했다는 말은 아니고 국화형인데 대기만성형. 언제 꼽히는지 기다리라 계속 엄마가 국화요?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유치부 때 되게 영재 같다가 초등 가면은 약간 ADHD 아니야? 약간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다고 뭐 그 ADHD 쪽은 아닌데 수연산 싫어하고 조금 산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데 고지식하고 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좌우뇌가 좀 충돌을 안 하면 좋은데 충돌을 해가지고 좌뇌를 써야 될 때 우뇌를 쓰고 우뇌를 쓸 때 좌뇌를 써서 그때 초등 때 이게 좀 그 뇌 발달이 좀 더 이게 아직 더 미성숙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보인가 영재인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얘는 뭔가 싶은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영재성을 보이는데 이렇게 사회성이 좀 아무래도 좀 융통성이 없고 뭐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본인도 또 상처를 되게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사고력 분석 얘도 장점이 있죠. 사고력 분석력이 높아서 고학년이 갈수록 수학적인 곳에서는 좀 꽃피운다. 그래서 고등 가면 오히려 괜찮아지는. 이제 그때 되면 자기가 좌뇌 우뇌 쓰는 법도 이제 좀 이제 컨트롤이 되고 이제 질풍노도도 지나가고 하니까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우뇌형은 5세가 인생에서 가장 꽃이라고 그 이제 MSC 검사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단체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유치부 때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고. 그거 나오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아니, 완전 웅내 나오면 또 엄마는 좀 속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형들은 예체능이나 그 예능에서 되게 독보적인 창의형 인재고 사회성이랑 예술 분야에서 되게 강한데 예민이랑 불안도가 좀 높다. 약간 예술 쪽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강한 우뇌형은 어려서부터 영특한데
고2쯤에 살짝 한계가 올 수 있다. 사고력이랑 분석력이 막 좋은 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빠르고 그 인지가 그 렌즈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라본 시야가 넓으니까 약간 이제 오지랖 넓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쟤 엄마 쟤 뭐 했어? 뭐 반에서 일어난 일 전달 잘하고 이런 똘똘한 그런 여학생 스타일들. 네. 렌즈가 큰 거군요. 네, 렌즈가 크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좌뇌형 독서가 필수다. 그래서 MSC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그 타겟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뇌형 독서가 필요한데 MSC 독서 그 프로그램은 약간 좌뇌를 발달하기에 좋다. 왜냐하면은 그 독서 프로그램은 약간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분석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게 해주거든요. 어려운 지문 자체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독서도 혼자 있으면 안 읽을 책들을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유형은 이과형 운해인데 2%가 부족해 보인다, 엄마 눈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던하게 공부시키기는 좋은 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학보다는 과학을 좀 좋아하고 암기도 좀 좋아하고 근데 방어적인 고집이 강하고 살짝 게을러서 딱 학교 거 이런 거는 잘 하는데 그 이상으로 뭐를 더 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몰입하고 뭐 이렇게 덕후성이 강하고 이런 형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확산적 사고도 잘 되고 과제 수행을 일단 잘하니까 내신형에는 잘 맞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MSC의 그 책 그 리스트인데 RNA랑 DNA랑 같은 4학년인데도 이게 구성이 되게 달라가지고 제가 다른 리스트는 뭐 슬라이드가 너무 많으면 좀 보시기 피곤할까봐 일단은 MSC가 좀 특징적이라서 이렇게 뽑아놔봤어요. RNA 스페셜은 아까 좀 좌뇌형 독서 목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학책이 나오고 이야기 논어, 논리, 철학책이나 뭐 중세 예술, 미술, 역사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사 편지도 들어가 있고요. DNA 반은 샬롯의 거미줄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보통 1학년 네. 때 원서 많이 맞아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철학책,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이게 보면은 약간 이게 딱 대조를 해보면 좀 RNA를 가고 싶은 마음은 좀 들 것 같아요. 엄마 생각에는. 네. 네. 근데 대신에 DNA는 토론을 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책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애들이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아이 강점이 뭔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은 이게 더 맞겠구나라고 좀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기파랑인데요. 기파랑은 일단은 수업이 2시간 수업이고 워크북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과정이 설랑, 화랑 이름 재밌죠? 원화, 국선 이렇게 돼서 6개월씩 해서 24개월 코스인데 이게 그 다음에 기파랑은 3개월 더하기 9개월에서 12개월에 끝나요. 그래서 대신 책도 한 달에 4권 보고 다른 곳은 한 달에 2권이나 1권 이렇게 책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바로 기파랑반이 나와서 조금 압축적으로 하는데 숙제가 더 많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6학년 그때 데스크랑 전화를 할 때 지금 6학년 10월부터니까 아이 어머니 지금은 반이 여기랑 여기밖에 반이 없어요. 이제 시험 봐도 반이 없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알겠어요. 그냥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시험 봤죠. 왜냐면은 11월인가에 중등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등으로 넘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기파랑 마무리하던가 아니면 중등으로 넘어갈 친구들이 이렇게 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6학년 지금 하반기는 학원가에서 좀 이제 찬밥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딱 한 5학년까지는 그래도 다니면 1년인데 이제 가면은 과정이 거의 끝이니까. 영어도 그래요. 아, 영어는 어떻게 돼요? 6학년이 좀 찬밥인가요? 아무래도 거의 메인 학년이 5학년 정도까지죠. 5학년. 그리고 이제 바뀌거나. 그러니까 6학년 네, 되면은 마무리하거나. 중등 영어 학원으로 많이들 갈아타니까 학원에서도 크게 갈 놈은 가라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그때 같아요. 되면 이제 언제 깨닫느냐 차이지 사실 이제 또 많이 갈아타시니까. 불안하시면 또 다 옮기죠, 네. 엄마들이. 예, 이게 요번에 시험 본 건데 이게 궁금하실까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아이들 평균 점수가 이게 실제 시험 보면은 수능 지문 한 고1 정도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는데 그 문제 자체는 제가 이제
이제 컨텐츠에 담으려고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데스크에서 얘기해 주기를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 고1 모의고사보다는 살짝 쉬운데 지문 자체는 고1 모의고사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애한테 물어보니까는 사자성어가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막 되게 어렵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초3 때는 평균 점수가 39.5, 49.2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중1 때 평균이 71.4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애가 영역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딱 보시면은 여기가 내용 파악이 혼자 좀 약하잖아요. 57.1이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왜 내용 파악이 약할 것 같아요, 선생님? 문해력 차례인가요? 다른 거는 추론이나 전체 내용 파악하는 건 잘하는데 그쵸. 그게 이제 MSC 검사에서도 보면은 직관이 발달하고 뭐 분석력이 좋아서 이렇게 보면은 빨리 파악은 하는데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맞아. 이거는 문제집을 저희 애도 이렇게 많이 풀고 이런 형이 아니라서 문제집을 풀면 내용 파악이나 이게 순차적 논리 구조해서 그거는 좀 예, 틀려봐야 맞아요. 또 그걸 예. 잡고 좀 디테일을 긴장하고 잡을 수가 풀리네요. 있는데 디테일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보면은 문제집을 이제 풀긴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휘 파악, 핵심 요지 파악, 문맥 파악, 뭐 구조 파악, 추론 문제도 있고요. 예, 근데 어휘가 저희 애가 뭐 어휘가 막 되게 높은 형은 아니거든요. 어휘력이.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는 안 하는 거 보면은 어휘 문제가 막 아주 고난이도다 이건 아니라서 그래서 따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집 편에서 한번 같이 짚어가면서 요 정도 문제집을 풀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귀파랑은 뭐 무조건 높은 반 나오는 게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과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잘 버티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학원이니까 막 무조건 높은 레벨이 나오고 이게 뭐 좋은 거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커리큘럼인데 교재가 좀 글씨가 작아서 좀 덜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문해력 이렇게 독서 퀴즈가 나와 있어서 OX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저희 애 같이 그 정확한 내용 파악 요 문제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를 다 쪼개놔서 디테일 읽기, 상세 내용 파악하기 이런 거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추론적 이해인데 얘네가 글쓰기가 어떤 글쓰기가 있는지 제가 이제 교재에서 추려 보니까는 추론적 이해하기 있고 조금 생각해서 쓰게 하는 그 원고지 쓰기도 하게 하기는 하는데 요런 쓰기가 좀 특징적인 교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문해력 높이는 솔루션은 다음 편에 계속 하겠습니다.